그 조선 시대에는 그 국왕으로 그 인정받지 못한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산군, 광해군 이런 왕들은 그 폐위를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건 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단종이 있습니다. 이 단종은 그러나 그 자기 본인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역모 사건에 그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을 먹고 이제 그 영월에서 이제 사사됨으로써 이제 그 국왕으로 그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 단종이라 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의할 그 주인공인 이 정종이란 이 왕은 상황으로 물러나서도 아무런 그런 그 뭐 왕위를 자기가 그 다시 탈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커다란 그 문제가 있는 이러한 그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종은 국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 후기까지 계속해서 이 공정왕 또는 공정대왕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그러니까 묘 없이 한 26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대접받지 못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왕은 한번 그 왕이 되면 사실 다시 이렇게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쫓겨나거나 하는 일이 아주 그 드물고 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역모의 그 어떤 그 연루된 어떤 그러한 그 세력대에 의해서 자기가 강제로 그 왕위를 뺏기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자기가 선위, 자기 아들이나 후대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승하한 다음에 이제 그 국왕이 되는 국왕이 이제 그 다른 양위를 물려준 거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국왕이 돌아가셨을 때 부르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태정태세 분단세 이렇게 외웠던 그 이름이 바로 묘호예요. 즉 국왕이 살아 있을 때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대 즉위한 왕과 신하들이 공덕을 논의해서 지어지는 게 묘호예요. 그리고 사시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명나라에서 그 왕의 업적의 어떤 그 뜻을 살려가지고 이름을 그 지어서 보냅니다. 즉 사시라고 할 때 저 사자는 그러니까 그 줄사자예요. 그러니까 시호를 내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으로부터 받은 그 시호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받고요. 또 하나는 조종에서 논의해서 현 왕과 신하들이 논의해서 그 왕의 또 어떤 그 공덕을 또 이제 뜻을 그 살리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또 이제 조종에서 올리는 시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은 뭐냐면 묘호나 사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계속 논의고 국왕이 그 한번 승하면 5개월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자, 그 전에 이제 논의해서 묘를 정하는 건데 그 전까지 왕이 그 승하하고 장례 기간 동안은 묘도 없고 시호도 없어요.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붙여줘서 그 깃발에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그 왕을 불러주는 또 그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행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왕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 대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비 같은 경우는 대행, 왕비, 대행, 왕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묘와 사시가 정하기 전까지. 그래서 승하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어떤 그 국왕으로서 뭐 상감이라든가 뭐 전하라든가 이름이 아닌 또 이런 그 호칭이 있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묘나 사시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대행 이런 말을 붙여서 그 왕을 호칭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호칭이라는 거는 어떤 그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다시 재설정하는, 정립하는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있을 때는 또 자기 이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름은 부르질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왕보다 더 높은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조선에 있는 국왕을 거명할 때 이름을 부릅니다.
뭐 조선 국왕 누구 이모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대비나 어떤 그 분들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이름은 우리가 그래서 많이들 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이유가 그 왕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어렵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태조의 아들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그런 그 어떤 그 제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고려 말대부터 불렀던 이름들을 불렀겠지만 그 이후로는 태종 때 이후로는 그 어떤 그 제도를 정립해 가지고 이런 호칭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아주 어렵게 짓고 외자로 짓고 또 어려운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한자는 아주 어렵게. 그래서 뜻과는 전혀 좀 상관이 없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왕의 그 이름은.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떤 그 상소문이나 문헌에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훈이 그 의미 필요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렵게 지어서 그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한자를 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거를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휘한다 그래가지고 뭐 피한다, 꺼린다, 조심한다 뭐 이런 뜻의 휘자를 그 대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어떤 그 호칭에 부르거나 쓰거나 할 때는 왕의 이름은 상당히 그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조심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이 더욱더 많이 발달돼 있던 게 왕의 호칭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그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이제 그 주인공 그 정종의 이름 이방과입니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우리가 왕의 아들은 그 적자 왕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우리가 그 대군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영안대군, 정안대군, 안평대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조선 초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해지질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태종 때부터 그 이제 아들부터 이제 대군을 붙이고 후궁의 자식은 군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제도라는 것들을 확립해 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틀들을. 그래서 이제 영왕군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의왕후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의왕후의 그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방후가 장래모였고 둘째가 이방과, 뭐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다섯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방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태조의 둘째 아들 이방과는 왜 왕이 되었냐면은 첫째 장남이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 해에 죽게 됩니다.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맏아들 노릇을 이 둘째 이방과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차례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그 기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방과는 조선을 건국할 때는 그래도 같이 그 형제들과 함께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바지는 했지만은 그 이방원이나 다른 그 왕자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을 따졌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제 그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고려 말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 상당히 그 홍군적이니 왜군이 이러한 것들을 토벌에 같이 나가가지고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조선을 세우는 데서 상당히 뭐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과는 이렇게 그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자기는 전혀 뭐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뭐 왕권의 욕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차례에 의해서 이제 되는 그런 좀 그 계통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상당히 커다란 그 변이 일어나죠. 1차의 왕자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의왕후가
그 6 아들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신의 왕후는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신덕왕후가 조선의 첫 번째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왕비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는 2명의 또 딸도 1명 있었지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방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방번, 방석 2명의 또 이제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했을 때 가장 커다란 획기관 공을 세웠던 그런 6 형제들이 있었고, 장성환, 그리고 자기의 친어머니는 또 왕비도 되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정말 방번과 방석은 숙고랑만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석이 또 이제 태자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의 왕후의 자식들이 사실 엄청난 정말 열이 받았겠죠,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 6 형제 중에서 1명에다가 줬다면, 양육을 했다면 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나 발생 안 했을 텐데, 2번째 부인이었던 계모였던 방석에게 어린 2살인가요? 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이 조종의 어떤 그런 배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자가 방석이 되고 나서 4년 뒤에 신덕왕후가 죽게 됩니다. 신덕왕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석이 어렸고 또 이제 이제 커다란 세력의 왕비가 이제 죽게 되니까 우리가 신덕왕후는 그냥 단순히 그냥 왕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상당한 고려 말에 귀족, 권문 세족의 세력의 가문을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또 이런 개경에서 이 세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힘을 갖고 있었는데 신덕왕후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니까 바로 이제 이 방언을 따르는 세력들이 뭐 이숙본, 정인지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방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전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의 왕자의 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방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의 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도전도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방석도 이제 사살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언을 이제 세자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그런 또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비린내 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막 이렇게 되니까 태조 이성계가 피바람 나는 것을 염증을 느껴가지고 양의를 물려주는 거죠. 바로 근데 누구에게 물려줬냐면은 방과에게 물려준 거죠. 그리고 방과에게 물려주고 방과는 다시 또 이제 이방원에게 세자를 이제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세자를 물려주기 전까지가 또 상당히 또 드라마틱한 또 역사적 사실들이 이제 막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를 이제 받고서 이제 왕이 이제 정정으로 2대 임금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방언의 이 세력들은 이방원을 이제 왕으로 만들고자 계속해서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또 이 궁궐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종은 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세자로 방언을 이제 창립하기 전에 뜻밖의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뭐냐면은 갑자기 궁궐에서 뭔가 원자가 생겨난 거예요. 정말
갑자기. 그러니까 이방원이 깜짝 놀랐고 그 세력들도 이건 도대체가 당연히 그 다음 왕은 지금 이방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종이 원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자로 어떤 사람을 그 책봉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자 아닌 사람의 맏아들 장남을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정조가 그 원자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선적으로 정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재임 기간도 상당히 짧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이 많습니다. 그 부인은 정환 왕비 1명과 후궁 첩들을 포함해서 뭐 한 그 8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0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아들은 뭐 또 그 15명, 17명, 15명, 17명. 그러니까 숫자도 헷갈려요. 지금까지도. 이게 정확한 인원을. 그렇게 되고요. 딸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25명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바쁘게 사신 또 분이 또 그 정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가에서 있었을 때 그 첩이 그 불로라는 자식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원자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에 이제 그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의 세력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정종을 이제 겁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 태종의 책사였던 하륜 같은 경우는 하늘이 알고 땅도 안다. 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은 방언이라는 걸 세상에다 하는데 지금 무슨 그 뒤에서 다른 음모나 수작 부리고 있는 뭐 이런 뜻인 거겠죠. 그러면서 정종을 겁박도 하고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정종의 그 비었던 정한왕후 같은 경우는 연려실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왜 당신은 동생을 두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느냐. 그럴 바에는 빨리 양위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정종은 자기의 동생의 눈치도 보면서 제의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방원과 이방원의 세력들이 이제 그 불로라는 그 사람은 정종의 후손도 아니고 또 혹시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갑자기 뜻밖의 그 자식이라고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원자로 또 호칭을 하니 아주 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반역이나 역모도 아니죠. 왕이 자기의 그 누구를 원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후사를 잇겠다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정종이 약간의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불로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궁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이제 다 정리가 이제 되고 이제 많이 이제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의 왕자의 난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2차의 왕자는 일어나고 2차의 정종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난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 이제 그 방간인가요? 넷째 형이 그 방원의 넷째 형이 이제 다시 왕위를 자기가 욕심을 갖고 찬탈하려고 했던 모의 역모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방원이 다시 또 제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엄청난 방원은 힘을 갖게 됐던 거였죠. 어느 누구도 당연히 방원이 왕으로서 그 대우를 할 수밖에 없고 정종은 그저 힘없는 왕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종이 그 2차의 왕자난을 진압한 공으로 다시 정종은 세자로
방원을 책봉하는 겁니다. 그 해에 그 책봉한 세자로 책봉한 그 해에 다시 또 겨울에 그 양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원에게. 그래서 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종은 뭐 그 태종 마지막 그 재임 기간에 양위를 받아서 왕이 되고 그 다음 또 그 해 이 2차 양전을 일으켜가지고 양위를 물려주는 이렇게 이제 그 짧은 기간에 그 정종으로서 국왕으로서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태종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고 이제 계속 있다가 또 시간이 한참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불로 정종의 그 아들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불로가 이 한양에서 자기가 상왕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상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면서 민심을 막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상소와 이러한 것들이 태종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죽여야 된다 이런 상소들이 또 뭐 올라오고 또 했었겠죠. 결국 태종은 불로를 그 공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유배를 보내고 또 태종이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형의 친의 후손이라는 것에 어떤 그 정이라는 것들은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배를 복원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그 유배를 잘 갚는지. 그러면서 그 신하들한테 하는 말이 그 태종실록에 나옵니다. 그 실록이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 탄식을 하면서 아니 그 도망을 갔으면 불로가 그 도망을 가지고 왜 안 갔는지 모르겠다. 도망을 갔으면 내가 뒤에서 알아서 잘 그 조치를 취해줬을 텐데 이 바보같이 안 갔.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잔인무도했던 태종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정종은 자기에게 조용히 물려주고 또 어떤 그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형제 간의 의리의 정이 남았었던가 보죠. 그리고 그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또 이유이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종의 또 어떤 다른 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세종 1년에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 1년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국의 이 명나라죠. 명나라의 전 국왕이 승하했다는 걸 알리고 시효를 받아야 됩니다. 시효를. 그래서 세종이 왕이었으니까 그 세종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고부 청시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효를 받으러 사신을 명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명나라로 보낼 때 전 조선국 전 국왕이 승하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종은 그 표현을 하냐면 전 권소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 권소국사라면 무슨 말이냐면 앞전자죠. 전에 권소국사 임시로 나라를 담당했다. 임시로 나라를 그 주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권소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잠시 임금이 없을 때 맡아서 다스리는 그 권소국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자라는 건 뭐냐면은 돌아가신 왕의 전에 살아있을 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뭐 PR이 꺼릴 위인데 그 경자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이방과 그 방과의 그 이름입니다. 한자 경. 그래서 그 전 권소국사 휘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왕에 돌아가시면은 그 국왕의 아름다운 행실들을 기록한 책을 행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또 그 실록처럼 행장이라는 것들도 이제 그 써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왕을 또 이제 그 양위했을 때, 그러니까 즉위가 정종이 태종에게 그 양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위한 사실도 명의에 또 그 사실을 알리고 또 그 국왕의 그 이라는 걸 책봉을 받았어야 됐어요. 책봉을 황제로부터
이제 태종이 이제 왕위가 이제 즉위하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태종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또 그 전으로 잠깐 가보면은 정종이 왕이 됐는데 바로 명나라에 보내서 자기가 국왕이 됐다는 걸 지사실을 알리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뒤늦게 좀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정종이 자기가 즉위하고 또 곧바로 태종을 세자로 삼았고 한 사실을 알리고자 명으로 이제 보냈었는데, 그걸 보내고 났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태종에게 양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양위를 한 사실을 또 명나라에 올리는 거예요. 명나라에.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먼저 가고 또 그 새로운 왕이 또 즉위했다는 걸 책봉을 받아야 되는 또 왕들이 이제 그 사신이 명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정에서 명예사 그걸 딱 보고서 그 정종이 즉위하고 태종을 자기의 아우를 세자로 삼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임명장과 이제 고명과 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에 쓸 도장, 관인 이런 걸 내려보내 준 거예요. 그 사신이 다시 조선으로 오는 중에 새로운 왕에 즉위됐던 그런 또 사신이 올라오게 해서 책봉을 받고자 한다라고 또 알린 거죠. 그게 이제 도착이 된 거야. 태종이 새로운 즉위로.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이해로는 역모나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빨리 그 차이가 한 열흘 정도 했대요. 우선 정종이 즉위하고 그 태종을 세자로 삼았던 그 사실을 잡고 돌려 보내는 거를, 중국에서 보내는 거를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종은 명나라로부터 책봉받지 못한, 임명장을 받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명분이 또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받지 못하고 태종이 임명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그 배경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임명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했 왕이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권서국사라고 세종도 하고 권서국사로 이제 그 정종을 대우를 했던 겁니다. 국왕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행장이나 또는 그 이후로 어떤 전 국왕을 얘기할 때 전 국왕이란 말을 쓰지 않고 권서국사라고 태종과 세종은 계속해서 썼던 것이었죠. 그 정종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책봉도 받지 못했고 태종과 세종으로부터 잠시 나라를 맡은 것 뿐이다. 또 이 정종은 묘 없이 종묘에도 봉안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그 사신은 받았어요. 그 사신이 뭐냐면 이 공정이에요. 그래서 공정왕 또는 그 왕이 죽고 나면 사신은 받았기 때문에 공정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에 봉안됐을 때 신주에 공정왕, 공정대왕이라고만 써 있고, 그러니까 공정대왕이라고 써 있었겠죠. 신주니까 부를 때는 뭐 공정대왕, 공정왕이라고 불렀겠지만,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받았던 그 시호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시호로 이제 공정왕이라고 쓰고 묘 없이 종묘에 봉안이 됐던 겁니다. 또 그 이유는 세종 1년에 정종이 승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다음 즉위한 왕과 신하들이 그 왕의 공덕을 논의해서 이제 묘를 정해서 조냐 종이냐 그걸 또 따지고 해서 이제 그 신주에 그 쓰고 올리는 건데, 태종이나 세종은 그 묘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이 들어갔던 겁니다. 또 그 이유는 태종은 이 정종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태종은 태종, 그 다음에 태종으로 이어지려고 했던 거였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다음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태종은 자기가 세자였을 때 정종이 태종은 나의 아우가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삼습니다. 그리고 그 태종도 이 정종이 승하했을 때 아들 상복을 입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한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그 1년 뒤부터는 자기는 그 정종의 동생이고 정종은 형이다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부자관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저하게 왕위 계통을 정종을 빼고 자기가 태종으로서 이제 천천히 이제 밟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 부자관계를 부인했고요. 세종 같은 경우도 보감 편찬해서 제외시킵니다. 보감은 그 무엇이냐면은 그 왕들마다 그 왕의 또 공덕을 또 기리는 이렇게 이제 그 행적을 쓴 책인데 주로 그 자기네들 왕실 집의 혈통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책들이에요. 자기 그 후대 왕이 바로 선왕이었던 아버지 부왕을 위해서. 그런데 세종은 저 보감 편찬을 쓰지 않습니다. 또 문서전에도 봉안하지 않아요. 문서전에는 뭐냐면 그 왕의 그 자기의 선왕이었던 부왕이었던 사람들을 그 자기 왕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왕가에서, 그러니까 종묘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는 것이고 왕가에서는 원묘라고 그래가지고 종묘 아닌 원묘에서 또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주거든요. 거기에서 정종을 또 그 제외시킵니다. 아예 그 신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그 전에 왕이었던 태종, 그 전에 있었던 그 태종, 또 그 전에 있던 이런 왕위 계통에서 정종을 배제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그래도 부자관계를 부인하고 자기가 어떤 그 후에 인정하지 않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기록이나 어떤 그런 그 제사에 드리는 것서부터 완전히 정종을 배제시켰던 것이었죠. 그래도 능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개성에 정종과 정종의 피, 그 정엄왕후를 위해서 저렇게 개성에 능은 조성을 했고, 또 종묘에도 묘는 받지 못했지만 봉안을 했던 것이었죠.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을 때부터도 벌써 이 조선은 태종의 나라였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신료들한테 이제 오고 가고 했던 거였죠. 정종은 잠시 맡아둔 왕이었고 원래는 태종의 나라였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종은 상당히 위태로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종에게 묘호를 정하자라는 말들이 후대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대 왕들이 원래 태종의 나라였다, 잠시 맡아둔 것뿐이었다 하고 저런 그 말들에 의해서 묘호를 정해주지 않은 명분, 그리고 책봉도 받지 못했던 것을 그 삼아서 묘호를 그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한 번도 조선의 그 전 국왕이 아니었다, 전 권속국사였다라는 말들로서 공정왕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에서도 상당히 그 봉안은 됐지만은 무시와 부당한 또 대우를 받습니다. 종묘의 봉안이 대해서 신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성종 때 일이었죠. 성종의 아버지가 그 덕종입니다. 덕종은 추존돼서 그렇게 덕종으로 부르는 거고, 의경세자였는데 의경세자가 20살 땐가 그 죽게 되는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추승한 거예요. 그래서 덕종으로 만든 거예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덕종으로 묘를 주고 종묘에 봉안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묘의 신실수가 꽉 찼어요. 덕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덕종에 들어가, 신실이 모두 꽉 찼고 덕종을 넣으면
뭔가를 빼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신주를 빠진 그 왕이 그 공종왕입니다. 그래서 공종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종묘, 정전, 협실, 그 제기를 보관하는 창고같이 쓰이던 정전 협실 옆 칸에 공정대왕의 신주를 모신 거예요. 협실에. 거기는 제사상을 차려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도 국왕후에 있지 않았던 덕종은 그 신실을 차지해서 들어가고, 공종왕은 그래도 국왕을 제위했던 왕은 빠져가지고 협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산군 때는 또 자기 성종 아버지가 또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종을 또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종은 국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 친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천지주 이 국왕은 너무나 공과 덕이 업적이 뛰어나서 여기에 천년 만년 대대로 신주를 안 빼고 있어야 된다는 걸 불천지주라고 합니다. 그걸 세실로 영원히 보관하는 건데, 공과 덕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신주를 하나 빼서 영령전에 모시는 거예요. 별묘에. 이제 그 칸이 이제 됐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친진 활동 이제 사람이 빠지고 해가지고 비웠을 때 성종이 돌아가시니까 성종이 들어가시게 된 거죠. 이제 성종이 또 들어가시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이 정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사실 협실에 있어도 실은 뭐 그 영령전에 오히려 가 있으면은 영령전은 그 정전도 있고 협실에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내는 되거든요. 그래서 협실에 이제 있었고 성종도 들어갔던 거였죠. 자, 그랬을 때도 계속해서 그 협실에 이제 있었던 거입니다. 숙종 때 와서 이제 정종이란 묘를 올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 26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송시열이 이제 그러니까 숙종 이전에도 계속해서 중종, 그 전에 뭐 예종, 성종, 중종 때까지도 계속해서 정종에게 묘를 올리자는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종의 전 왕이었던 그 예종, 성종의 전 왕이었던 예종 같은 경우는 정종에게 묘를 내립니다. 희종이라는 묘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종도 한 2개월인가? 아닙니다. 2개월이 아니군요. 한 2년 안 돼서 이렇게 제위 기간이 너무너무 짧은 기간에서 이제 2년 못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중종 때도 논의가 나오고 또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나오고 이제 논의만 나왔지 올려야 된다, 묘를 줘야 된다고만 나왔지만 하지만 결정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숙종 때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송시열이 저렇게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이 조선후기 사회적 분위기가 성리학적 의리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 강의 때도 많이 제가 이야기는 했었는데 뭐 문묘 종사 논쟁, 예선 논쟁 이러는 것들이 다 조선 전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의리 명분을 따지다 보니까 성리학이 되게 막 고종화된 예법을 너무너무 따지는 것들이 의해서 이제 상당히 막 당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의 사회적 속에서 이제 숙종 때 와서 송시열이 정종의 묘를 이제는 올려야 된다. 의리 명분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이제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저렇게 말하는 거죠. 정종의 묘를 올리면서 명분으로 태종이 평소 조용히 살고자 하는 공종왕의 뜻을 받들어 묘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태종이 마음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려드려서 저 뜻은 태종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편하진 않았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종의 마음을 편하게 위해서는 정종의 묘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송시열이가 정말 너무너무 이치에 맞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는 거의 저 논의도 한 4개월 정도를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가면은. 그래서 논의 끝에 정종이라는 묘를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던 왕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이 정종이라는 묘를 만들고 추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정종이라는 묘를 신주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주는 영령전에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 영령전은 정전은 4칸이지만 그 협실들이 친실의 그 제사상을 그 받을 수 있는 칸이 다 정전과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6칸이 지금 꽉 차 있지만 모든 그 정전과 협실의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종, 문종, 단종 이렇게 그 서상제외에서 순서대로해서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숙종 때 정종묘를 올렸던 단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공종대왕이라고 써 있죠? 공종대왕이라고 써 있고, 묘호, 그리고 정종, 그리고 안민, 강,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던, 이러한 그 뜻을 했던 왕이다. 의미를 갖고 있었던 분이 정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종이 묘를 받기 전까지 아주 그 오랫동안 그 세월이 지났고,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이 정종이라는 묘는 이렇게 숙종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국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